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1월 17일. 뭐 요즘에 하루에 한 개씩 찍어서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는 어제 영상을 찍을 때랑 가격이 비슷한데요. 도미넌스가 어제도 살짝 떨어지면서, 네, 이게 살짝 떨어진 것 같지만 알트한테는 굉장히 큰 변동을 가져다주는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뭐 어제 대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환율도 올라가지고 이제 워낙 표시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한 3% 정도 전체 자산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반등을 바로 하는 것 같더니만 일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텔레그램에도 올렸지만 어제 이 꼬리 부분 41.1 때 실시간으로 제가 운 좋게 보고 있었어서 약간의 전체 자산의 5%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얼마나 들고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단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간 물량이 제 스탑로스를 안 건드리고 올라간다면은 그게 이제 리스크를 제거 후에 중기 스윙이 되는 거고, 스윙으로 냅두다가도 또 이제 스탑로스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은 더 리스크를 제거하고 결국은 장투로 들어가는 그런 매매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되게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지지대를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사람들이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려올 것이다. 혹은 여기에서 바로 내려갈 것이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디까지 내려가든 24년은 이렇게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좀 바이더 딥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거의 한 달 넘게 수렴을 하는 좀 지루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모습을 찾자면은 이때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시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도 3개월 정도 남았고, 저는 뭐 블로그에도 썼었는데 반감기 후에 3개월 뒤부터의 상승장 패턴을 믿진 않아요. 예전에 M2 유동성 관련해서도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반감기 4년의 공급 충격 주기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상승 주기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오면 상승한다 이런 것보다는 돈에 풀리는 그 양에 따라서 변동성이 제일 크게 적용받는다. 이게 이제 크립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쯤에 가깝지 않나? 이 구간은 지나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조정 폭이 마이너스 35%, 여기도 마이너스 33%,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한 달간의 횡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응축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현금 추가 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5% 들어간 것도 단타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약갱신하는, 혹은 여기까지 52에서 55까지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부진하다가 38K를 건드리러 가는 패턴, 두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고요. 비트는 어제 횡보를 했지만 알트들은 이제 이더 사토시가 현재 0.06까지 다시 올라와 주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의 횡보 폭등은 아니죠.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알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까지 추가로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라나 어제 이더랑 솔라나를 추매를 했는데 솔라나는 다 걸리지 않고 올라가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말씀드릴 게 오늘은 딱히 없는데,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가 횡보한다는 것은 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은 채로 마켓 내에서 코인별 금액 자금 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비트에서 알트로 들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횡보하는 와중에 RSI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봉에서의 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한다면 굉장히 세게 나갈 겁니다. 이게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세게 한다는 말은 달러 자산, 크립토 내에 달러 자산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코인에서의 자금 이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가면 코인은 하락한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요. 음, 네, 뭐 딱히 별다른 코멘트 할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 비트 ETF가 지금 이제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트윗을 퍼봤어요. 3일 동안 비트 현물 ETF에 100억 달러의 거래량이 일어났는데 23년에 출시된 ETF 500개의 총 거래량이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0개 ETF를 뭐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따지면 잡코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500개의 거래량을 20배나 뛰어넘는 거래량이 비트에 발생이 되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대중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코인을 사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는 사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들이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17년에 코인을 시작했는데 투기 자본 대 투자 자본의 비중이 한 9대 1. 저도 이땐 투기였으니까 21년 한 7대 3 정도. 저는 이때는 이제 슬슬 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아마 24에서 25년에는 5대 5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트를 믿기 시작하는 비율이 5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자산 클래스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테슬라도 초기에 이랬다가 현재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비슷한 과정을 비트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럴 때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9년엔 뭐 투기가 3이고 투자로 생각하는 비중이 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 이제 예상 수익률, 기대하는 수익률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변동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서 기회를 계속 왔었고, 현재까지는 틀린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고, 뭐 특별히 변동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음, 제 관점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뭐 텔레방이든 유튜브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서이즈가 말했던 RRP 잔고 제로가 이 추세라면은 3월에 고갈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0이 바로 된다고 해서 바로 자산군에 폭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블로그에도 썼듯이 3월에서 4월경 만약에 센 조정이 온다면 이때가 아닐까 라고 지금은 큰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카톡방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